성냥팔이 소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그 성냥팔이 소녀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나왔어요. 성냥팔이 소녀의 반격.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이 책을 쓴 작가는 책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만 난 사실 그 작가가 진짜 성냥팔이 소녀를 만나봤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작가가 우리 중 한 명이라도 만나 대화를 나눠봤다면, 그러니까 성냥팔이 소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다면 성냥팔이 소녀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성냥팔이 소녀에는 성냥팔이 소녀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 반격의 첫 번째거든요. 주인공의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너는 이 책을 썼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1887년 12월 31일에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성냥팔이 소녀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시절 런던에는 브리디 같은 소녀가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책은 이제 브리디라는 소녀에게 이름을 준 거예요. 성냥팔이 소녀에게 브리디라는 이름을 주고 이제 다시 쓴 거잖아요. 소녀들은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 거리에서 성냥을 팔고 구두끈을 팔고 신문을 팔았지요. 법적으로 12살까지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많은 빈곤층 어린이들은 학교 다닐 여유가 되지 않아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냥팔이 소녀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냥 가여운 어떤 그 연민의 눈으로 그 가여운 소녀를 쳐다보는 것만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 시절 어린이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들 속에 있었다. 그러면 그 성냥팔이 소녀의 엄마는 어떠냐? 가족은 어떠느냐? 이 책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디퍼야. 디퍼는 성냥개비를 백린에 담그는 일을 하는 노동자야.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여공들처럼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백린을 만져야 해. 백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디퍼들의 몸이 쇠약해진다는 사실은 아름아름 알려져 있어. 사장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 사람들이 집에서 독한 술인 진을 마셔서 이가 썩는다는 거야. 엄마는 순 거짓말, 헛소리라고 얘기하지. 자, 이 책은 당시의 어린 아이들의 노동의 구체적인 실태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그걸 고발하고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그 가족들이 성냥 공장에서 당하는 산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인중독성 괴저, 인괴사, 이제 보통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인괴사는 뭐냐면 그 속에서 이렇게 그 황냄새를 맡으면서 얼굴이 퉁퉁 붓고 턱이 쪼글쪼글해지면서 괴사가 되는 그런 직업병이거든요. 그런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거예요. 자,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의 반격 어떠세요? 이 안데르스란이라는 동화 작가가 썼던 그 동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단지 어린 성냥팔이 소녀의 불쌍한 모습만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그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는, 이 작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야기가 중요한지 아세요? 이야기는 인간의 사회들을 구성하는 아주 주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거든요.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야말로 가상의 실제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가상의 실제는 뭐냐면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모두 믿게 하는 거짓말. 이게 이제 가상의 실제거든요. 그 가상의 실제는 이런 건 거예요. 원숭이를 설득하여 지금 우리에게 바나나 한 개를 준다고 하면 죽은 뒤 원숭이 천국에 무한히 많은 바나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게끔 만든 일은 불가능하다. 원숭이가 바나나 하나를 주면서 원숭이가 너가 나에게 바나나 하나를 주면 넌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빈곤층들에게 네가 자선을 베푸면 넌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원숭이가 그래? 나 천국 갈게. 그 바나나를 주는 원숭이 봤어요? 못 봤다는 건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것을 믿게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거거든요. 이게 가상적 실제거든요. 이런 허구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건 거거든요. 이런 건 거죠. 이런 가상적 실제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 집단적인 상상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라든가 종교라든가 다양한 신화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 덕분에 우리는 한민족이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건 거거든요. 그런 신화들 덕분에 사피엔스는 많은 숫자가 모여 유연하게 협력하는 유례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야기 덕분에 이 어떤 그 가상적 실제라는 거짓말, 이 신화 덕분에 인간은 인간다운 세상을, 인간이 만드는 다양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성냥팔이 소녀라는 이야기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건가? 그래서 거기에 반격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냥팔이 소녀는 가장 얘기를 안 한 것은 아까 첫 번째 그 이름이죠. 아이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그 비참한 노동자들의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야기를 넣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냥의 마법 말고도 이 세상에는 다른 마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이면 마법처럼 특별하고 감동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건 말이야. 이 책에서는 나중에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성냥팔이 소녀에는 없다는 건가요? 성냥팔이 소녀의 반격에는 거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가상의 실제들을 통해 갖고 인간을 구성해 가는데 성냥팔이 소녀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노동자들은 그 불의에 부당한 질서에 저항하는 가상의 실제, 노동자들의 단결들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책의 문제의식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가상의 실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단순히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를 쳐다볼 뿐인 것이지 그 소녀의 이름, 소녀의 가족, 그리고 계급의 어떤 관계들, 더 나아가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극복해가는 가상의 실질에서의 새로운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살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상의 실제에 대한 반격을 하는 하나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들도 가상의 실제에 대한 반격의 이야기들을 도처에서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